유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들, 군자, 인, 의, 예, 지 이런 것들은 모두 학이라고 하는 글자로 총괄됩니다. 공자가 창시한 유가가 백가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패권을 잡을 수 있었던 배경도 학을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학을 중시했기 때문에 문헌을 보존할 수 있었고 문헌을 장악했기 때문에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이 학자, 이 글자가 원래 뜻은 본받는다는 뜻입니다. 본받다라는 말은 따라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결국 강조했던 것은 본받기, 따라하기. 그 학을 요즘 공부하다 또는 학문을 하다 이런 거 하고 등치시키면 곤란합니다. 그건 거리가 멉니다. 공자가 말한 학은 이미 완성된 표준을 빨리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모든 표준, 모든 가치, 규범 이런 것들은 성인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 익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새로운 것을 탐구하거나 의문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일 뿐 아니라 오류라고 잘못된 일이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이미 완성된 표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학이고 받아들인 다음에 익히는 것을 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이라고 하는 낱말이 유가에서 그렇게 정착이 됩니다. 이미 확립된 가치와 규범을 공자는 대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선왕지도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한편 이미 확립된 규범을 본뜨기만 하거나 앞 세대를 모방하는 일에만 의지하면 안 된다. 그런 반대의 움직임이 등장합니다. 인간이 만든 규범을 따를 게 아니라 천지자연의 본성을 따라야 된다. 이런 주장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후대 사람들은 뭉뚱그려서 도가라고 부릅니다. 성인의 가르침을 학하고 습하도록만 이렇게 하는 것은 천지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이다. 이런 주장이 도가의 주장입니다. 공자는 학을 바람직한 지배계층, 즉 군자가 될 사람에게만 요구했지 피지배층을 포함한 보편적 인간한테 그 학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들은 교육을 중시한 사람이었다느니 교육 사상가였다느니 이런 주장도 공자의 행적을 오늘날의 관념에 맞추어서 해석하는 그런 왜곡입니다. 인격, 인간성, 인권 뭐 이런 것은 사실 그 매우 근대적인 생각입니다. 공자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바람직한 지배계층을 만들어내는 데 있었지 피지배계층까지 연민을 해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미쳐본 적이 없습니다. 논어 그 자장편을 보면 공자 당시에도 학한 사람과 학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차별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을 해야만 지위를 얻고 록을 얻게 된다. 학하지 않으면 하층민이 되고 학하면 지배층이 된다. 이런 생각은 당시 공자만이 가졌던 생각이 아니라 보편적인 생각이었고 나중에 그래서 유교문화권 전체의 생각이 됩니다. 얘기라고 하는 교재, 유교 교재에서는 공자의 발언들을 바탕으로 학에 대한 효용과 가치를 상당히 자세하게 정립을 합니다. 아무리 공자가 이 학을 강조했다 하더라도 공자는 정치의 첫째 과제는 어디까지나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걸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그 다음이라고 했습니다. 백성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첫째 과제라는 생각은 이미 공자보다 한 100여 년 이상 앞선 선배였던 관중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자의 후대인 그 맹자를 거쳐서 오늘날 현대의 그 등소평 선부론까지 다 이어지는 생각입니다. 이 학이라는 글자는 교육기관의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얘기에 나오는 건데 가에는 숙을 두고 당에는 상을 두고 주에는 서를 두고 국학에는 학을 둔다 뭐 이런 이렇게 층차적인 계급적인 그 이름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어쨌든 고대 왕조 지배층은 자기 기득권 유지에 필요한 장치를 일찍부터 정교하게 준비했고 현재 중국 공산당도 우리가 다 아다시피 사실은 거대한 학습 조직입니다. 이 각 분야의 사회 엘리트들을 당원으로 뽑은 다음에 평생토록 당교라고 하는 교육기관에서 계속 보수교육을 받게끔 만듭니다. 최근에는 중국 공산당에서는 학습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 학습을 습자를 습근평, 시진핑이죠. 습근평을 배우자 이런 뜻으로 학습이란 말을 홍보합니다. 모든 문건과 공식 모임에서는 시진핑의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말이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공자가 강조했던 학도 사실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은 성인의 가르침, 그러니까 기성 가치관이 체화되도록 끊임없이 스스로를 압박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기존 가치와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고자 학을 강조했던 거죠. 그런 것으로 어느 날
학문 활동이라고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공자는 학이 불사즉 망, 사회 불학즉 태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은 학과 사의 조화를 강조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의 사는 소크라테스적 이런 사유가 아닙니다. 명상도 아닙니다. 공자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 생각이 미친 적이 없습니다. 혼자서 머릿속으로 정리하라. 배운 것을, 주워들은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라 이 말입니다. 공자는 일정 기간 배우면 얻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학업 과정에 있는 사람 태도는 간절해야 된다라고만 말합니다. 아직 따라잡지 못했듯이 그리고 잃어버릴까 걱정 이 두 마디 비유를 가지고 학업은 간절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만 합니다. 공자는 호학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호학이라고 자부한 적도 있고 이 호학이란 말은 무엇을 배우기를 좋아하다 이런 뜻에 그치지 않고 배움에 대한 열정이나 호기심을 넘어서 도덕적 실천까지 포함하는 것 이것이 공자가 강조하는 호학입니다.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시호를 얻을 자격이 호학에 있다는 설명도 하고 인지, 신 뭐 이런 덕목을 완성하자면 호학의 자세가 필수적이라고 하는 설명도 하고 합니다. 태도로만 생각하지 않고 호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가치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공자가 말한 호학은 통치술에 대한 열망이지 요즘처럼 학문에 대한 열망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춘추시대에 그 순수 학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그 효용을 인식하지도 못했습니다. 학이라는 말은 가치와 규범을 읽히는 일이고 습은 자기 걸로 만드는 그래서 이제 합쳐서 학습. 예. 근데 공자가 이렇게 학을 강조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당신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덕목들, 인, 군자, 의, 예, 지 이런 덕목들을 체화시키기 위한 수단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공리공론으로 이론적으로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화가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체화를 강조하고자 그렇게 학과 호학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아닐까요? 공자는 항상 지배계층이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걸 많이 생각했으니까 지배계층을 구성할 사람들을 길러내야 된다는 뜻에서 학을 강조를 했다면 그러면 그걸 제도화를 했어야 될 텐데 공자가 제도화를 했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까 공문이란 말씀하실 때 그런 뜻이 아니었나요? 공문은 그냥 꾸러미입니다. 집단. 그러니까 집단. 인포멀한 집단이지 그게 무슨 학교나 서당 이런 학교 같은 개념이 아니고 공자 당대에는 그것이 제도권으로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순자 같은 경우는 제도권 관학의 커리큘럼도 만들고 했던 것 같습니다만 공자 단계에서는 그냥 같이 13년 동안 해외로 다니고 이런 것은 보더라도 그냥 몇 명 제자들 데리고 이렇게 다녔던 거지 문헌으로 논어라는 문헌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나마 알 수 있는 거고. 학습이라는 말과 요즘의 교육 이라는 말은 어원상으로 보면 어떻게 대비가 되나요? 요즘의 교육은 인간의 변화를 추구하는 변화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어떤 변화,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단계가 교육이라고 알고 있는데 학습은 기존 가치를 확대시키는 목표니까요. 따라오도록 만드는 장치죠. 아까 이제 현재 중국 공산당의 당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학을 강조하는 그런 전통은 계속해서 면면이 중국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이 당교나 학습을 강조하는 것은 러시아나 다른 공산당하고 다른 점인가요? 같은 점인가요? 그 점은 제가 분명히 잘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학습 체계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중국 공산당이 특별히 더 학습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이제 중국적인 문화적인 전통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스탈린 시대에도 그렇게 철저하게 전체 당원을 평생토록 그렇게 교육시킨다는 걸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춘추 전국 시대 제자 백가의 시대는 유학, 묵자, 도가, 또 아까 법가, 음양가 여러 다른 그런 가르침들이 쭉 있었는데 그게 유학으로 통합된 것은 공자의 뛰어난 언변과 그 가르침이 통치에 더 맞았기 때문에 한대에 와서 주류로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학문들은
유교가 이렇게 흡수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무제가 명령을 퇴출시키라고 합니다. 한무제가 저 BC 한 100년쯤이니까요. 공자가 죽은 게 BC 479년이니까. 한 3, 400년 예, 후에. 예. 그러니까 제자 백가 시대가 지나고 한 300년 후에 정치 권력에 의해서 유학이 메인스트림이 됐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러니까 한무제는 육아라고 하는 사상을 이용해서 자기 권한을 강화시키고, 육아는 한무제를 이용해서 자기 오소리티를 확립하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로마 권력을 더 튼튼하게 하고, 기독교는 나름 교단으로서 자기가 정식 교단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하게 되고 한 것도 많이 유사하다고 봅니다.